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또 여기 법률가가 많이 계시니까 이 개헌을 이념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이 어떤 사람이냐, 의도가 뭐냐, 그게 바로 이 개헌 안으로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했어요.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청와대에 가보면은 뭐 신영복 남긴 뭐 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종합기업소라고 있습니다. 김종태, 신영복은 둘 다 1960년대의 통일혁명당 사건의 주범이고 김종태는 사형되고 신영복은 무기징역 실질적 20년 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북한 지도부가 다 공히 통일혁명당의 주범을 존경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최근에 공개된 외교 문서에 의하면 1970년대에 월남에 응유되고 있었던 이대용 공사,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대용 공사를 석방하기 위한 남북한 비밀회담이 뉴델리에서 열렸는데 그때 우리가 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1인당 1대7 비율로 7사람을 북한으로 보내주는 합의를 합니다. 1대7로. 그럼 그 명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끄는데 북한이 데리고 가고 싶었던 명단에 신영복 씨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신영복은 한국 국적자고 전향서를 썼다. 그래서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끈질기게 북한이 신영복 등 남한 소위 남조선 혁명가를 데려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고 남파 간첩 데려가라, 제일동포 간첩 데려가라고 하니까 그걸 다 제치고 끝까지 신영복 등을 데려가려고 하다가 그 회담은 깨지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한 사람도 안 보내주고 세 사람을 받았는데 그때 박정희 정부가 그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다면 신영복 씨는 여생을 아마 북한에서 보냈을 것이고 그 책도 아마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사실로 인정한 다음에 이번 개헌안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맥락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집안의 종손이 그 집안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애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된 나라에, 성공한 나라에. 자기 나라의 생일을 없애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 개정 안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우리 앞에 우리 고영일, 장병수 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딱 결론이 하나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국가 해체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입니다. 국가 해체. 그럼 국가는 뭐냐? 첫째, 국어입니다. 국어가 국가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이 지금 한글 전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자가 들어가야죠. 한자와 한글이 혼용되어야죠. 이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 읽으면은 아주 혼란이 오는 용어가 많습니다. 두 번째, 아까 그 장영수 교수가 완성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헌법 읽어보면요. 제가 한 평생을 남의 그걸 고치는 직업으로 편집장 역할을 했는데 고칠 문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고 변호사께서
헌법 조문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충돌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군인한테 파악권을 두는 것은 헌법 제7조 모든 국민은 공무원은 전체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정면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짝 고친 거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에 돌렸더니 법제처에서 이거는 문장이 안 된다 해가지고 고친 건데 모든 국민은 장애,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장애와 노령이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은 위험 문제입니까? 이거 법제처에서 고쳤습니다. 막 이런 문장 굉장히 많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걸. 그래서 저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좌익 운동권 선언문 수준 아닙니까? 좌익 운동권 선언문 수준이 문제는 왜 헌법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느냐는 겁니다. 가장 존중받아야 할 헌법을 완전히 개모임의 규약 정도로도 취급하지 않고 그 개정 절차도 몰래 하고 더구나 이번에 무슨 토론회에서 들어갔지만은 나경원 씨하고 유시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지만은 법률로서 뭐 제한한다는 법률로서란 말이 들어간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국민들한테 이 사회재산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항에서 법률로서라는 말이 법제처 의견으로서 추가되었다는 말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개혁 작업을 하는 사람. 그러나 대한민국이 생일이 없는 나라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헌법을 이런 식으로 대우해야죠. 당연히 헌법을 이런 식으로 대우해야죠. 헌법을 휴지 조각처럼 대우해야 그게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국어 위반, 국어 문법 위반. 그 다음에 국법을 짓뭉갠다, 부인한다. 세 번째, 국민 해체 아닙니까? 국민 해체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란 말로 국민을 해체한 겁니다. 국민이란 개념을 해체한 거죠. 우리가 국민이란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3.1운동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성에서 국민이 되는 운동이 바로 3.1운동인데 그 국민 개념을 사람이란 걸로 사람이라고 써놓고 인민으로 해석하는 이런 그 다음에 국군 해체죠. 노조를 가지면 국군 해체고 군사법은 없애버린다니까 완전히 국군의 해체는 국군의 기율을 명령계통을 해체하면 그 국군 고철덩어리 되는 거죠. 건국 호국 해체죠. 무시죠. 헌법 전문에 건국 호국 다 빼버리고 건국은 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집요한 공격, 사유재산권, 양심의 자유 등등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또 하나 민족문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일 수 있는 것은 한민족 역사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데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이 말을 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근거, 민족사적 정통성을 해체하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양성평등 이런 말을 통해서 가족을 파괴하는 것. 이걸 다 모아보면은 이것은 국민국가 해체입니다.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무엇을 해체하느냐? 방공, 자유, 민주, 법치, 민족사적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완벽하게 해체하려는 좌익 운동권적인 수준 낮은 문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결코 과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게 법으로 허용되느냐? 이 헌법 개정의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국채를 부정하는 자살적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헌법에 대해서 제가 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압니다. 헌법 개정의 범위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국가 정체성 변조인데 그 하는 수법이
아주 범죄적 수법입니다. 이것을 비밀리에하고 또 고친 거는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안 하고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인데,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는 30분 만에 뭐 1시간인가 끝내버리고 하는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죠. 이런 걸 다 합치면 이거는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국헌문란은 물론 폭동을 전제로 한 거겠지만은 그 폭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그거는 폭동의 범죄에 안 될 겁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폭동의 범위도 제대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국헌문란에 해당될지 않을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탄핵 사유고 이게 형사상의 고발 대상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문적인 것은 뭐 다른 논의로서 할 수 있겠지만, 이 국민이 사람으로 바뀐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요새 사람 중심 경제, 대통령이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니까 무역협회는 사람 중심 무역, 아니 이건 동물 중심 무역도 있고 강아지 중심 경제도 있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붙이는 게 바로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인민으로 해석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이번 헌법 개정안 쭉 읽어보면은 저는 자꾸 이 헌법 개정안 아까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든지 하는 게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주의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에 몇 가지가 그 지방 분권, 사람, 그리고 여기에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저항 중심의 역사, 그러면서도 건국 호국은 산업화 다 빼버리고 하는 이런 거를 합치면은 더구나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 8조, 북한 헌법 8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사람 중심이라 해놓고 사람은 근로인민대중이다. 우리나라 이 개정안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기업인과 군인의 권리를 자유를 여러 가지로 제한하는 대신에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사람을 인민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인민 근로 대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자신들의 이 주도 세력의 이념적 정체성이 드러날 텐데, 주사파라고 하지만 주사파는 그걸로 하면 김일성주의지 아닙니까? 주사파 정권이라고 해도 논리적 반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정안을 놓고 이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사상적, 이념적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분석하기가 아주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쉬워졌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헌법 개정안을 무슨 말로 표현하느냐, 용어를 하나 우리가 잘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저지는 되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또 추진할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국채를 변조하려는 업무를 해도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